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첫째는 화한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 말로써 뭐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 위로, 격려, 양보의 부드러운 말입니다. 셋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요. 넷째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이를 돕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 성공했지만 평소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업가가 지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지인이 3가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자네는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3가지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 같은데, 첫째는 빚을 갚는 일이지. 누군가로부터 받은 미소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는 일 같은 건 말이야. 그런 빚은 갚는 것을 미루지 말게. 둘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지만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네. 생각해보게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지. 잘 표현한 음악은 청중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기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만 줄 뿐이지. 인간관계에 있어 주어진 숙제를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하지 마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우니 미개한 일을 밝게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마라.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른다. 우리에게 정녕 소중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는 것이다. 정녕 소중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느냐는 것이다. 정녕 소중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정녕 소중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이다. 정녕 소중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정녕 소중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정녕 소중한 것은 당신이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느냐는 것이다. 용서가 어려울 때마다 이 영상을 3번만 보세요.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이 사실은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온 선물임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배우게 해주세요. 외부가 평화롭고 사랑스러울 때 행복하기란 어렵고 행복하기란 쉽지만 외부가 어둡고 상처를 줄 때 다정하기란 더더욱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행복한 내가 될 때 저의 행복과 사랑은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통해 그 행복을 완성합니다. 그러니 제가 보다 단단하게 행복하고 더욱 위대한 사랑을 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찾아온 이 시련 앞에서 제가 기꺼이 용서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그 수업을 위해 그 성숙을 위해 찾아온 것임을 알고 선물로 여기게 해주세요. 탓하고 원망하고 저항하며 불행해하기보다 오직 용서함으로써 저 자신의 성숙과 행복을 완성하게 해주세요. 성공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난의 이유는 한 가지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것. 해야 할 이유는 언제나 추상적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언제나 분명하다. 결국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이 준 기회조차 이리저리 안 될 가능성을 찾다가 결국 놓쳐버리고 만다. 당신이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한다고 한들
그게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치명타를 주는 일은 드물다. 그러니 기회가 왔다면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라. 누워서 상상하지 말고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실패는 당신을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학습과 성장을 준다. 누구든지 도전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니 도전하기 위해서 집착과 걱정이 아니라 움직임이 필요하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시간을 돈으로 만드는 방법.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전혀 돈이 안 된다.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시간이 남는다고? 크로노스가 많다는 뜻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나가라.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부터 마스터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재미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로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스라이팅 극복 방법. 때로는 다 보여줘서 좋을 것이 없다. 넘어갈 것은 넘어가주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 안다고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내 후일을 권리로 여기는 사람도 있으니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좋지 않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됨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판단하지는 말자.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삶은 소유하고 있는 부와 재산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또한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가감없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평소에 자주 하는 생각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생산력 300% 향상시키는 방법 파킨슨 법칙. 학교의 과제 기간이 길다면 아마 대부분 하루 전날에 다 할 것이다.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키고 싶다면 마감 시한을 설정하면 된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데드라인의 유무가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시간이 넉넉하면 느긋하게 행동하지만 여유가 없다면 모든 자제력과 집중력을 총동원해 일을 빠르게 끝마친다. 시간이 많으면 단순한 일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시간이 없을 경우 중요한 것만 집중하여 일을 복잡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게 된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마감 시한을 정하는 것이 좋다. 마감 시한이 없다면 여유로움에 빠져 계속해서 일을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감 시한을 설정한다면 당신은 잠재력을 폭발시켜 일을 빠르게 끝마칠 것이다. 해야 할 일에 대해 스스로 마감 시한을 부여하여 생산성을 높여보자. 번아웃 이겨내는 방법 5가지. 1. 어설픈 착함은 버려라. 내 마음 하나 못 챙기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2. 미뤄둔 관계를 정리하라. 억지로 끌고 가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3.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4. 휴식을 두려워 마라. 인생과 일의 쉼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5. 나만을 위한 공부를 하라. 흔들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아줄 나만을 위한 공부로 지친 마음을 채워야 한다.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실력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에 찾아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만든다.
1분 만에 게으름 이기고 10배 실행력 끌어올리는 법 3가지. 조던 피터슨 교수는 불안과 걱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일을 시작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의 불안함이나 걱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며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며 자신을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쩌면 게으름이라는 건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경고를 보내고 있는 신호가 아닐까? 만약 게으름을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실행력을 높이고 싶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꾸준히 할 수 있는 성실성을 찾을 것. 두 번째,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 세 번째, 책임과 보상의 균형을 맞출 것. 오늘부터 이 3가지만 기억하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실행력을 올려보자. 의심이 많다는 건 상처가 많다는 뜻. 누구나 처음부터 상대방을 의심하고 타인의 말을 믿지 않는 건 아니다. 누구나 상대방의 배려에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하지만 믿었던 누군가가 배신했던 경험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상처 주었던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싹트게 만든다. 의심은 나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행위다. 생각이 모나고 삐뚤어진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과 나 사이에 울타리를 두르는 것뿐이다. 가끔씩 배신이나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의심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이며 때로는 우리가 겪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의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의심 많은 성격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보듬어주자. 당신은 싹튼 의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이니까. 끈기 없는 이유는 끈기 가질 일을 만나지 못한 탓이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일을 오래 못 붙들고 있으며 자꾸만 쉽게 실증을 내고 그만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끈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끈기를 가질 만한 일을 만나지 못한 탓이다. 유독 공부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적성과 관심사는 제각각 다르다. 다만 당신이 아직 그 일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무언가를 꾸준히 못해서 불안하다면 더욱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많은 일에 도전해보자. 끈기는 적성과 관심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성과 인터레스트를 파악하면서 자신이 즐기고 잘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당신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만한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한다. 여행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짐했다. 조금만 참고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돈과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떠나야지. 회사에 들어가서 돈도 모으고 승진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이를 얻은 그는 생각했다.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만 참자.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잖아. 은퇴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 아이들도 독립하고 회사에서 은퇴한 그는 대학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이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한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경제적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아닌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전부다. 아무것도 아닌 삶보다는 무언가를 만나고 어딘가에 닿는 게 훨씬 값진 삶이니까. 즉 떠나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아야 부러움받는 삶을 살아간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러워하고 시샘하기보단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주는 사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더 잘되는 누군가를 보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러려니 넘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피고 나를 깎아내리기보단 나의 장점을 잘 알고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지만 대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삽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없는 걸 찾아서 그걸 가진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보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러움은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여 더 나은 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삶도 나를 사랑해줍니다. 책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